첫 번째 주차, 두 번째 수업인데, 지금 우리 수업이 시간표가, 그게 돼 있죠. 월요일 날은 2시간, 그렇죠? 월요일 날은 2시간이고, 평일 날은, 이제 수요일도 평일이야. 월요일 날 2시간이고, 수요일 날 1시간인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수업이. 그래서 지금 계획은 2시간짜리 월요일 날에는 수업을 풀로 하고, 1시간짜리 수요일 수업은 각 조마다, 조에서 팀마다 자기네들 한 거를 좀 얘기를 할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수업에서 뭐 우리 조에 이거 발표하는 날 다른 태스크를 가진 팀은 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오면 좋죠 당연히. 왜냐면 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그걸 꼭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아닌데 수업 시간이니까 오는 게 우선이긴 하겠구나. 하여튼 그렇게 되죠. 근데 대면 강의가 아니니 뭐 다 의미가 없고, 어쨌든 우리가 한 주에 수업은 2번 올라갈 건데,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그렇게 올라갈 거예요. 선박설계 컨테스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 설명을 했던 거긴 한데, LOA는 274m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를 설계를 하실 때, 요거는 우리가 저번 강의 때 다 설명을 했고, 요게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건데, 한번 보시면은 설계 목표는 어떻게 돼야 되나. LOA가 274m고, 뭐 이거는 신경 쓰지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키울 수 있으면 키우고 말라면 말고. 진짜 수에즈막스인데 폭이 정해져 있지 않나? 하여튼 돼 있고, 뎁스는 이 정도, 풀수는 이 정도. 원래 배랑 같거나 좀 더 줄거나, 얘는 뭐 뎁스는 같네요. 같거나 좀 더 크거나 하고, 스캔틀링 드라프트가 있고, 디자인 드라프트는 우리가 설계한 대로 화물창을 이제 원래 설계한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화물을 실었을 때고, 스캔틀링은 걔보다 더 실었을 때예요. 언제 더 실냐면은 뭐 그냥 짐을 더 실어야 될 것 같으면 실죠.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근데 얘를 왜 알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짐을 얼마만큼 실었을 때 중요한 거는 배가 버티냐 마냐 문제는 아니고, 어느 정도 실어도 배는 버티니까 규정을 만족하냐 마냐예요. 그러니까 배를 얼마만큼 짐을 더 실으면은 흘수가 깊어지겠죠. 그러면 건연이 줄어들고 배가 보건성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보건성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아니면은 구조상으로 뭐 어느 정도 짐을 실었을 때 호깅 세깅인데 거기까지 만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배는 이만큼의 짐을 실어야 돼 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실자, 그래도 괜찮을까? 괜찮은지 아닌지는 뭘 기준으로 판단하지? 규정들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그게 스캔틀링이 됩니다. 그래서 배를 되게 빡빡하게 설계를 하면은 디자인 드래프트에서 그냥 더 규정을 만족할 수 없을 만큼 빡빡하게 할 텐데, 좀 여유가 있으면은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하고 배를 좀 더 튼튼하고 뭐 재료는 좀 더 쓰겠지만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게 스캔틀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흘수가 한 1m 정도 더, 그러니까 배가 1m 정도 더 가라앉을 만큼 짐을 실어도 규정상 문제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데드웨이트 저번에 얘기를 드렸고, 다행인 건 배 속도는 좀 더 느려도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얘보다. 그렇고, 잠깐만요. 네, 어디까지 했죠? 네, 속도까지 얘기했네요. 그러면 15.8노트를 만약에 설계선이랑 참조선 크기가 같다고 치면은, 뭐 지금 보면 거의 같을 거예요, 크기는. 그렇게 됐을 때 이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엔진 동력이 있어요. 지금 뭐 NCR 기준으로 22,700 마력인데, 그러면 배속도가 줄면은 엔진이 좀 더 약해도 되겠죠. 그만큼 엔진이 작아도 되고 가벼워도 되고 연료도 적게 사용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진을 택하실 때 먼저는 얘를 가지고 대충 이 정도가 나오니까 우리가 추세선을 그려서 이거에 필요한 동력은 어느 정도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엔진을 찾아보면은 카탈로그가 있겠죠. 올려드렸으니까 만족하는 거 엔진 찾고 거기에 대한 RPM에 맞춰서 프로펠러 설계를 하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엔진 선택이야 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연료 소모율인데 최소화를 하라고 써있네요. 원래 이만큼 썼는데 배 느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설계 잘하면 저항이 줄 거니까 배가 좀 더 적은 동력으로도 잘 가겠죠. 그런 것들 감안해서 연료 소모량은 최대한 줄여라 라고 써져 있고,
줄여둔 연료 소모량만큼 배가 더 멀리 가면 좋겠다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규정상 어떻게 잘 맞추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짐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화물참 크기는 어지간하면은 좀 같이 이 배랑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나. 뭐 얘보다 크면 좋죠. 근데 배의 크기가 한계가 있는데 무턱대고 키울 수는 없을 거고, 줄이면은 오히려 안 좋은 건 맞죠. 짐을 적게 옮기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조를 짠다고 하면 12명이면 뭐 한 명 더 보태면 되고, 11명 기준으로 조를 짠다고 하면은 우선 이런 식으로 제가 짰어요. 근데 뒤에 프로그램을 써놨는데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그 미래설계 상담 뭐 그런 거 하다 보면 학생들이 항상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선박과에 있었는데 배운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머리에 남는 게 없다라고 해서 가능한 뭐 프로그램이라도 하나를 좀 배워서 나가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옥트월이라는 프로그램을 쓰시든 뭐 라이노를 쓰시든 오토캐드를 쓰든 시트러스를 쓰든, 물론 이런 거는 조선소에서 쓰는 거고, 조선소 말고 다른 분야에서는 다른 프로그램들 쓰죠. 다만 뭐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그런 새 프로그램들 배우기도 좀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거 감안해서 했고요. 어쨌든 하는 김에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선형은 3명 정도가 라인즈랑 뭐 이런 거 계산하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선형은 물 아래고 라인즈는 물 위는 프리보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저항추진 때 수업 때 배웠어요. 뭐 그것보다 좀 더 규정들 생각하고 좀 더 복잡하게 가고 연료 소모율까지 계산하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반 배치는 그냥 이렇게 슥슥 배치를 하면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림을 예쁘게 그려야 되거든요. 오토캐드 쓸 줄 아는 분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이번에 배워서 하면 좋겠죠. 나중에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구조 설계 뭐 미드십 섹션 해가지고 하면 되고, 의장 계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각각은 다 수업 때 한 번씩 다룰 거예요. 근데 뭐 그 전에라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면 되겠죠. 지금 선형은 기본 선형 2개를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놨어요. 추가로 하나 더 올릴 계획이긴 한데, 하여튼 2가지 선형이 올라갔으니까 걔를 기준으로 프리보드도 만들 수 있고, 뭐 저항 추진도 추정할 수 있고, 일반 배치도 미리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 해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배가 뭔가를 좀 개선을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여기에 정리를 해놨는데, 뭐 꼭 이 순서대로 가란 거 아니에요. 서로 내가 한 결과가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딴 사람 한 일에 영향을 준다라는 큰 그림만 이해를 하시면은, 우선 우리가 봅시다. 설계 요목 정해져 있고 선형제가 줬죠. 물론 개선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근데 어디를 개선해야 되나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선형 작업을 했고, 저항 해석하고 추진기 설계해서 엔진 선정했는데 엔진이랑 추진기랑 안 맞으면 추진기를 안 맞는다는 거는 엔진 회전수랑 추진기 회전수가 바뀌어야 된다,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추진기 설계, 이쪽은 뭐 저항 추진도 해봤을 거니까. 그 다음에 선형 작업하면은 중앙단면 구조 설계도 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탱크 배치, 아니면 탱크 배치 먼저 해놓고 중앙단면 설계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겠죠. 탱크가 중앙에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 거기 옆에 바깥쪽을 가지고 구조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쭉쭉 해주시고, 다 되면은 탱크도 배치됐고 뭐 엔진도 배치됐고 다른 것도 다 있고 하면 GL이 나오겠죠. 일반 배치도 뭐 무게 부품 끝났으니까 보건성 계산할 수 있죠. 보건성 되면은 괜찮네, 그 다음에 의장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했을 때 뭐 보건성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배치를 새로 해야겠죠. 그런데 뭐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한 번 하면은 땡이 아니라 그걸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되면은 최종 나온 배가 있는데, 설계했으니까 우리는 땡이라고 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 나왔어도 그것보다 나은 선박을 다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배 이만큼 나왔는데 얘에서 뭐 폭을 좀 줄여볼까? 아니면 배수량을 좀 줄여볼까? 배수량은 줄이지만 탱크 크기는 그대로 가볼까? 하는 것들이 이렇게 가야죠. 그게 조별과제 평가 55%에서 25%가 차지하는 그런 겁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평가 계획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배 3개 정도는 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번 처음 배 있고, 그 다음에 좀 개선한 배 있고, 또 개선한 배. 사실 이게 끝도 없이 돌아가면은 제일 좋은 배가 언젠간 나오겠죠. 근데
그렇다고 거기에 시간을 무작정 투자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2개 정도는 새로 그려보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본 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에 익숙해지는 게 목표가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개선 선형 1, 2는 뭐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겠죠. 조 구성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별로 얘기를 하지 않을 텐데, 했을 때 학기말 평가에서 제일 좋은 조는 지정과제 하나, 그 다음에 다른 조는 자유과제. 자유과제는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가 들어간 배라고 하네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상태는 2개 조가 자발적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조 다 했고, 뭐 이거 더 얘기할 거 없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기본 선형은 이미 됐죠. 뭐 최대치 적용해서 제가 선형을 올려드렸는데, 배가 크면은 당연히 크면 좋아요. 짐도 많이 싣고 안전하고 이것저것 많이 향수 거리도 늘어나고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엔진이 커야 되고 철판을 많이 쓰니까 제작 비용에 불리하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배를 한번 크게 만들고 배를 줄여가는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선박 크기도 줄이고 배치도 새로 하고 뭐 등등 하면은 좋겠구나라고 정리를 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컨테스트를 위한 조 구성이랑 수업을 위한 조 구성들 설명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 태스크들을 나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시면 되는데, 수업에서 제가 하루만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뭐 이제 시작하면은 하나하나씩 할 텐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나는 구조 설계하는데 구조 설계는 한 8주쯤에 가서 수업을 하네? 그러면 나는 8주까지 놀고 있어야지. 그러시면은 조가 망하기 때문에 가능한 먼저 참고 서적을 보시든 해당되는 챕터를 보시든 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배에서 걔를 내가 먼저 손을 대봐야겠구나. 뭐 물론 아직은 수업에서 다루진 않았더라도 시간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책 보고 끄적끄적 따라 해보고 큰 걸 이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도 뭐 조원이 11명이나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꽁으로 얻어 타고 가는 사람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그거 감안해서 조를 크게 잡았으니까 가능한 먼저들 수업에서 우리 순서들 보시고 강의 계획에서 늦게 다루더라도 나는 이거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꼭 책들 참고하셔가지고 먼저 좀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작년에 수업 들었던 사람들 자료들이 다 찾아보면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라도 나는 지금 여기서 GA 해야 되는데 뭐 먼저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알려준 거 가지고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수업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